안녕하세요.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수업을 구상한 2017-0726 이한비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과 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업 설계 의도 및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의 기호를 중간중간 워크시트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업 설계 의도 및 방향. 본 수업은 미술의 세 가지 영역인 표현, 감상, 체험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표현 영역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스캠퍼 기법을 사용하여 알아보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발상, 제작이 있고 관련된 내용 요소로는 발상 방법과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기능으로는 계획하기, 구체화하기,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인 감상 영역은 포토 스탠딩으로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과 특허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핵심 개념은 비평이며 내용 요소로는 감상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기능으로는 이해하기, 설명하기, 분석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영역은 수업 활동 중 사회 문제들을 알고 하나를 골라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핵심 개념인 연결과 연관이 되며 내용 요소로는 미술과 타격과, 기를 수 있는 기능으로는 반응하기, 발견하기, 관련짓기가 있습니다. 본 수업에 반영된 ESD, 지속가능 발전 교육 요소로는 인권 존중, 통일, 환경 문제와 양성평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학생들은 직접 본인이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ESD 요소가 반영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스팀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스팀이란 과학, 기술, 공학, 미술, 수학이 융합된 수업입니다. 이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차시는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수업에서는 사회, 실과, 미술 세 가지 과목을 융합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업 개요와 워크시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총 3차시 수업입니다. 첫 번째, 6학년 2학기 사회 2,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22에서 23차시 중 한 차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시는 단원의 마무리 부분으로 단원 전체 내용을 복습하는 차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6학년 2학기 사회 3단원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 마무리 20차시에서 21차시 중 한 차시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6학년 실과 4단원 발명과 로봇 2에서 4차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아요에서도 한 차시를 가져와서 미술 교과와 연계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알고 미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수업에 적용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술 교과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첫 번째, 미술 활동의 타격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체험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발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이며 이는 표현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감상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는 감상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교과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탐구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가 있습니다. 실과 교과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 지속 가능한 미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인권은 ESD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포토 스탠딩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사진을 보고 사회의 문제를 떠올리는 활동을 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선정합니다. 도입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 예시를 알아봅니다. 예시로는 3D 펜으로 독도와 울릉도의 다리를 그린 영상을 시청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로나 마스크, 모든 성별을 존중하는 화장실 마크 등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포토 스탠딩 기법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토의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 중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골라 사회 문제를 복습해 봅니다. 사회 문제가 드러난 사진을 선택하여 어떠한 사회 문제가 사진 속에 나타나 있는지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모든 별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까닭을 자유롭게 작성해 봅니다. 평가 준거로는 준거 1. 사진을 보고 사회 문제와 연관 짓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알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포토 스탠딩 기법이란 주제와 사진의 관련성을 찾아 논리적으로 연결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함께 토의 토론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주제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진일지라도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으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포토 스탠딩 방법으로는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사진을 고른다. 두 번째, 사진을 선택한 이유와 주제에 대해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눈다. 세 번째, 모둠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하나 선정하고 해결하고 싶은 이유를 작성한다. 입니다. 학생들은 고른 사진을 포토 스탠딩 워크시트에 붙이고 사진의 제목을 사회 문제와 연관돼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타난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조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학습지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스탬퍼 기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활동입니다. 2차 시에서는 스탬퍼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또한 적절한 표현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스탬퍼 기법을 사용하여 발상을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스탬퍼 기법을 사용하여 워크시트에 간단하게 작성해보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합니다.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전에는 필요한 표현 재료나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직접 방법을 선택하여 픽토그램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마스크 만들기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봅니다. 평가 준거로는 준거 2.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스탬퍼 기법 워크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퍼란 substitute, combine, adapt, modify, put to other use, eliminate, reverse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S는 대체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C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A는 응용, 적용입니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다양한 곳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M은 변형, 확대, 축소입니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바꾸거나 확대시키거나 축소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P는 용도 바꾸기입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사용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는 제거입니다. 기존 아이디어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은 역발상 또는 재정리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걸 생각해 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탬퍼 기법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발상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스케치 워크시트입니다. 학생들은 우선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적어봅니다. 다음으로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표현할지 작성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안에 직접 만들 작품을 간단하게 그리고 작품명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특허 신청 허가받기 활동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본인의 작품을 특허 신청서를 작성해 봅니다. 작품명, 작품을 만든 이유 등을 워크시트에 작성하고 특허 검사표를 보며 자가평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신청서를 검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모든 별로 작품을 돌아가면서 감상하고 친구의 작품을 보며 특허 신청서를 검사하고 평가해 봅니다. 수업을 끝낼 때에는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 싶은 점을 이야기하며 정리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평가 준거로는 준거 3,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비평할 수 있는가가 있습니다. 특허 신청서 워크시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신청 날짜, 작품명, 작품을 만든 이유와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기타란이 있습니다. 특허 신청 평가 워크시트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평가를 할 수 있는 워크시트입니다. 본인의 작품을 보고 아래 빈칸에 스스로 점수를 작성해보는 활동입니다. 평가를 할 때에는 창의성, 작품이 창의적인가요? 사회성,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윤리성, 저작 시간에 배운 윤리적인 가치가 드러나나요? 와 함께 나만의 기준을 하나 작성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워크시트 2에서는 친구의 작품을 보고 특허 신청을 평가해 봅니다. 친구의 작품의 창의성, 사회성, 윤리적 가치, 또한 나의 기준이 잘 드러나는지 평가해 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할 수 있고 또한 동료 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모듬의 조언이 4명이라고 가정하였기에 특허 신청 평가 워크시트는 총 3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 평가하는 워크시트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수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